번호 1. 동남아시아 위사원 땅.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000개 이상 위사원 덕분에 사원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 유적지는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길을 잃으면 가장 가까운 사원을 물어보면 된다. 언제나 근처에 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만으로도 이 나라의 사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위면적은 약 18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시절 캄보디아의 영토가 현재보다 3에서 4배 넓었으며 남쪽 라오스, 태국 일부,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까지 뻗어 있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전쟁으로 캄보디아는 원래 영토의 70% 이상을 잃었고 한때 지역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오늘날의 작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상실의 역사는 캄보디아가 태국 및 베트남과 여전히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나라는 열대 몬순 기후로 뚜렷한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매우 습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4,000m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습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홍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툴레사프 호수 근처 마을이나 큰 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몇 달 동안 배나 무리에 떠 있는 집에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무리의 생활 방식에서 독특한 전통이 탄생했는데 바로 무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로 이곳 사람들의 가인함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캄보디아의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 크메르 문자에는 구두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침표나 쉼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캄보디아가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1번을 댓글로 남기고 이 나라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사실을 기대해보세요. 번호 2. 크메르 여성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전통. 캄보디아 여성은 대개 날씬한 체형, 동남아시아 특유의 황금빛 갈색 피부, 그리고 작은 눈과 적당한 콧날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얼굴선을 가지고 있어 부드럽고 소박하지만 쉽게 호감을 주는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도시의 젊은 여성들은 세련되고 단정한 패션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일상적인 이상은 부드러운 블라우스, 와이드 팬츠나 무릎까지 오는 긴 치마, 작은 핸드백, 그리고 흰색 스니커즈로 구성되며 이는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조합입니다. 고급 카페나 행사에서는 세틴 실크 드레스나 프랑스 스타일의 플라워 드레스를 입어 날씬한 체형과 우아함을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무리 현대적이라 해도 크메르 여성들은 민족 문화를 지켜갑니다. 그들은 축제, 사원 방문 또는 결혼식 사진 촬영 시 전통 의상인 삼폿, 샘팟을 입습니다. 과거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늘날 삼폿은 레이스, 실크, 정교한 손자수로 장식되어 고급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크메르 전통 문화에서 여성은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앉는 방식까지 부드럽고 겸손하며 품위 있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가볍게 걷기라는 문화적 관념이 있는데 이는 여성이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 특히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때와 방식이 점점 더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애에서 크메르 여성은 서구 여성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일단 신뢰가 쌓이면 매우 깊고 헌신적이며 진실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많은 캄보디아 여성이 18에서 20세에 비교적 일찍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주요 역할을 맡습니다. 오늘날 독립적이고 교육받는 여성 세대가 등장했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며느리 이미지가 흔합니다. 크메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흥미로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 3. 캄보디아 사람이 머리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서구 문화에서는 어린이 위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애정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하면 불쾌한 시선을 받거나 불편한 반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와 크메르 영적 신념에 따라 머리는 신성하고 순수한 신체 부위로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포함해 다른 사람이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단, 승려가 의식을 집행하거나 명확한 허락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반대로 발바닥은 신체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리를 꼬아 발바닥이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발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단순해 보이는 인사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악수, 포옹, 어깨를 두드리는 대신 삼페아, 샘피아라는 인사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 방식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깊이는 존경의 정도를 나타내며 더 깊게 숙일수록 더 큰 존경을 표현합니다. 삼페아를 제대로 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당신을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번호 4. 캄보디아의 기묘한 결혼 풍습. 캄보디아 일부 농촌 지역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가 결혼 전 담배를 피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믿음에 따르면 특히 손으로 말아 만든 강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숙함, 강인함,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많은 소녀들이 6에서 7세부터 성인으로 들어서는 여정의 일환으로 담배 피우기를 배웁니다. 부모들은 딸이 담배의 매운맛, 쓴맛, 강한 맛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혼과 앞으로 이 삶에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 피우기는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나타내는 사회적 시험이 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담배를 피울 줄 모르는 여성이 약하거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결혼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는 서구 관객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문화적 관습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일부 산악 지역에는 모계 사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 가정의 주인이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결혼 후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삽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전통은 집 밖에 분홍색 커튼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딸이 결혼할 나이, 보통 16세 정도가 되면 부모는 집무 앞에 분홍색 천이나 커튼을 걸어 마을 전체에 딸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가정에 딸이 많을 경우 여러 장의 분홍색 천이 무 앞에 나란히 걸립니다. 이 커튼은 딸들이 차례로 결혼할 때까지 유지되며 한 명이 결혼할 때마다 커튼 하나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캄보디아 풍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5번을 댓글로 남기고 더 많은 놀라움을 기대해보세요. 번호 5. 거의 모든 캄보디아 남성이 출가를 경험하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재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캄보디아는 한때 불교가 거의 사라질 뻔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극단적이고 잔혹한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완전히 없애려 했으며 무신론 사회가 통제하기도 쉽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 사원들은 파괴되었고 승려들은 처형되거나 승복을 벗도록 강요받았으며 모든 종교 활동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한때 전국에 단 3명의 승려만이 살아남았다는 믿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정권은 4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정권 붕괴 후 캄보디아 불교는 기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사원들이 재건되었고 승려들은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았으며 불교는 국민이 문화적, 정신적 삶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캄보디아 남성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출가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평생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위례로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어지며 학업을 시작하거나 결혼, 취업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머리를 깎고 사프란 비승복을 입으며 진정한 승려처럼 생활합니다.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물질적 욕망을 멀리합니다. 크메르 사람들에게 이 경험은 교육을 단련하고 도덕을 발전시키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원칙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불교의 영향은 일상생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많은 캄보디아 사람은 얀트라라는 신성한 문신을 합니다. 이는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운, 총알,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는 영적인 부적입니다. 일부 승려들은 문신이 대가로 존경받으며 문신을 새기며 주문을 외워 문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번호 6.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 오늘날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약 1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은 동남아시아 위권력, 문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역사는 1세기의 고대 푸난 왕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첼라 왕국으로 이어지며 이후에 강력한 크메르 제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캄보디아는 크메르 제국의 황금기를 맞이하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 제국은 문화적 화려함, 종교적 영향력, 정치적 권력 면에서 중국이나 인도와 견줄만 했습니다. 앙코르 경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수백 개의 석조 사원, 수천 헥타르의 인공운하, 그리고 당시 가장 선진적인 관계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했습니다. 앙코르의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종교 건축물인 앙코르와트가 있으며 3,000개 이상의 정교 안부조, 피라미드처럼 쌓인 복도와 석탑은 고대 세계의 기술적 경이로 꼽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앙코르와트의 건축이 당시 유럽의 기술력을 능가하며 크메르 사람들의 창의력과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5세기부터 크메르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같은 이웃 당국들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내부 불안정은 이 강대국을 점차 약화시켰습니다. 19세기 말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번호 7. 푸놈펜, 인도차이나의 파리.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동남아시아의 서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차점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인도차이나의 파리로 불리던 푸놈펜은 돌로 포장된 대로 프랑스식 교회, 강변을 달리는 고전적인 자동차, 활기찬 카페들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반도의 세련미와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원과 종교가 어두운 과거에 거에 사라질 뻔했던 것처럼 푸놈펜도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크메르 루즈 시기, 전주민이 강제로 대피당했고 시장은 문을 닫았으며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파괴되면서 푸놈펜은 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수도는 서서히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푸놈펜은 전통과 현대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고대 크메르 사원 옆에 우뚝 서 있고 유럽 스타일의 카페가 길가위 나무 그늘 아래 포장마차와 공존합니다. 푸놈펜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는 캄보디아 국왕의 공식 거처 인왕궁입니다. 전통 크메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궁전은 독특한 황금 빗기와 지붕과 정교한 조각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왕궁 내에는 에메랄드 불상과 5,000개 이상 미수는 타일로 장식된 바닥이 있는 은탑사원이 있습니다. 역사를 관심 있게 보는 이들에게는 둘슬랭 대량 학살 박물관이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과거 S21 감옥으로 불리던 이곳은 크메르루즈 시기 수천 명이 구금되고 고문받고 처형된 장소입니다. 오늘날 깜방, 고문도구, 희생자 사진들이 보존되어 캄보디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를 증언합니다. 번호 8. 푸놈펜 이밤 문화. 낮에 고풍스러운 모습과 달리 푸놈펜은 밤이 되면 화려하고 활기찬 색채로 가득한 도시로 변합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강변공원, 특히 시소와트대로와 왕궁 앞 지역에 모여듭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고 어른들은 개를 산책시키며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하고 연을 날립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저녁은 낮에 더위를 식히고 가족,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는 시간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툭툭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3륜차입니다. 저녁에 툭툭을 타고 와 푸놈에서 시소와트대로 왕궁까지 푸놈펜을 한 바퀴 도는 것은 멋진 경험입니다. 물론 푸놈펜 이 밤은 길거리 음식 없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바삭한 튀긴 귀뚜라미, 구운 타란툴라 거미, 매운 말린 개구리 같은 독특한 간식을 파는 노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현지 길거리 음식의 별미로 많은 관광객이 시도해보고 놀랍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원한다면 국립박물관 근처의 서양인 배낭여행자 구역을 방문하세요. 네온 사인이 빛나는 바와 맥주 클럽이 밤새도록 반짝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젊은이들도 춤추고 음악을 즐기며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차가운 앙코르 맥주 한 병을 들고 현대적인 이믹스 음악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 푸놈펜 주민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경험을 원한다면 나가월드, 가최고 위야간 엔터테인먼트 장소입니다. 600개 이상의 고급 객실, 대규모 카지노, 스파, 고급 레스토랑, 컨퍼런스 센터를 갖춘 이곳은 캄보디아인과 국제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번호 9. 캄보디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영적 장소들. 캄보디아의 신비로운 영적 장소들을 이야기할 때 앙코르와트는 단연 첫 번째로 꼽힙니다. 900년 이상 전에 지어진 앙코르와트는 거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건축적 비밀들로 인해 감탄을 자아냅니다. 거대한 돌에 새겨진 정교한 부조들은 모르타르 없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신과 부처의 조각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이도록 연마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 단단한 기초 없이 늪지대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무너지거나 침하되지 않고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앙코르와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대 크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앙코르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축물은 바이온 사원으로 거대한 무처 위 얼굴 석상이 신비로운 미소를 띠며 방문객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앙코르톰이 남문으로 들어가면 수십 개의 거대한 석상이 고대의 수호신처럼 줄지어서서 800년 넘게 도시를 조용히 지켜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메르 문명의 기원을 찾고 싶다면 쿨렌산, 푸놈쿨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엠립에서 약 50km 떨어진 이 산은 앙코르 제국의 탄생지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고대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자야바르만 이 세가 자신이 신성한 권력을 처음 선언한 곳입니다. 오늘날 쿨렌산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조각상들이 신성한 계곡의 물줄기를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청개위 링가강으로 무수히 많은 생식 상징이 강바닥에 직접 새겨져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하늘과 땅이 만난 신성한 땅으로 여겨 신들이 강림했다고 믿으며 오늘날까지도 크메르 사람들은 큰 축제 때마다 이곳을 순례합니다. 번호 10.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천국. 캄보디아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이 나라는 연평균 8%에서 1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급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의류 산업입니다. H&M, 유니클로, 심지어 나이키에서 구매한 옷은 푸놈펜, 캄퐁스프 또는 캄보디아의 여러 공업단지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의류 산업은 수년간 캄보디아 상품 수출이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나라는 700개 이상의 의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8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해 전체 노동력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월 약 27만 원, 과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의 혜택을 통해 캄보디아는 저가 패션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천국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며 현재 약 200개의 허가받은 카지노가 시아누크빌과 국경마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박이 금지된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온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입니다. 2019년 캄보디아의 카지노 산업은 약 2조 7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관광, 부동산, 호텔 서비스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동남아시아 위 라스베이거스로 떠오르며 막대한 회화를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를 재편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제적 기둥 외에도 캄보디아는 쌀, 캐슈넛, 후축 같은 농산물 수출로 강점을 보입니다. 관광산업 또한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국제관광객이 방문하며 큰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 11. 선거는 있지만 실질적인 야당은 없는 나라. 캄보디아의 정치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 중 하나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과 국회, 정기선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를 따르며 국가원 수는 국왕, 현재 노로돔 국왕입니다. 하지만 국왕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인민당, CPP, 이 38년 넘게 지배해왔으며 훈센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캄보디아는 선거를 치르고 여러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CPP 가야당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7년 최대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정부 전보금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해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선거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치러졌고 국회는 단일정당, 단일의회가 되었습니다. 권력 집중의 정점은 2023년 훈센 총리가 자신의 아들 훈만의 세계 총리직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를 따랐지만 후계자가 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이를 공화국 내의 정치적 왕족의 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여전히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독재의 또 다른 형태일까요? 번호 12. 저항할 수 없는 캄보디아 요리. 크메르 요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는 아목입니다. 이는 코코넛 밀크에 프라혹, 발효된 생선 페이스트, 레몬그라스, 강황, 갈랑갈, 카피르라 잎잎으로 양념한 생선을 바나나 잎에 싸서 찐 요리입니다.
이 음식은 향기로운 냄새와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살짝 달콤한 생선살로 동남아시아 열대의 풍미를 담아냅니다. 아침 식사로는 코이티에우, 쿠이티브를 즐겨 먹습니다. 이는 돼지뼈 육수로 만든 쌀국수 요리로 얇게 썬 돼지고기, 소고기 환자, 메추리알, 때로는 새우를 곁들입니다. 베트남의 쌀국수나 호떡과 비슷하지만 맛은 더 깔끔합니다. 먹기 전에는 바삭한 튀긴 마늘, 숙주, 신선한 어부를 뿌립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바이삭추룩, 바이사치크룩으로 크메르 스타일의 돼지고기 구이밥입니다. 돼지고기는 코코넛 밀크와 피시 소스로 양념한 뒤 숯불에 살짝 태울 정도로 구워 얇게 썰어 흰쌀밥, 피클,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시아누크빌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파는 오징어 구이를 놓치지 마세요. 신선한 오징어를 양념에 숯불에 굽고 라임 소금 후추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또 다른 별미는 검은 후추깨 요리로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캄포투추를 사용하면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일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강렬한 전통 요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크메르라브, 라브크머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소고기 다진 고기를 피시 소스, 라임즙, 고추, 허브, 볶은 쌀가루와 버무려 만든 매콤한 샐러드입니다. 이 요리는 새콤하고 매운맛이 두드러지며 차가운 앙코르 맥주와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번호 13. 캄보디아의 화려한 축제들.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는 크메르 전통 새해인 촐츠남 트메이, 촐크남 스미입니다. 보통 4월 중순에 열리며 태양력에 따라 새해로 전환되는 시기로 건기 끝과 우기의 시작과 맞물립니다. 3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사원에 방문해 기도하고 향을 피우며 불상을 씻기고 축복을 빕니다. 이후에는 물 뿌리기, 색깔가루 던지기, 전통 게임 등으로 활기찬 야외 놀이가 펼쳐지며 거리는 웃음소리와 색채로 가득 찹니다. 사원의 분위기는 영적이면서도 활기차며 태국의 송크랑과 비슷하지만 크메르 특유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제는 9월이나 10월경 15일 동안 열리는 푸춘벤, 피시험벤, 즉 크메르의 뷰란 축제입니다. 이는 조상과 돌아가신 가족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사원에 모여 쌀, 과일, 상징적인 제물을 승려들에게 바치며 이 공덕이 조상의 영혼을 초월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푸춘벤이 분위기는 엄숙하고 깊은 영성을 띠며 크메르 사람들의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축제는 보농툭으로 톨레사프강이 흐름이 바뀌는 희귀한 자연현상을 기념하며 11월에 열리는 물축제이자 용성경주입니다. 3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팀들이 푸놈펜에 모여 경쟁합니다. 강양 쪽으로는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응원하고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며 활기찬 콘서트가 밤을 뜨겁게 달굽니다. 반짝이는 조명이 물 위에 비치고 북소리와 함성이 어우러져 모두를 축제의 열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번호 14. 캄보디아의 생활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캄보디아는 특히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로 나는 외국인에게 생활비가 저렴하고 편안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합리적인 물가, 저렴한 음식, 영어 서비스의 보편화, 그리고 친절한 문화 덕분에 캄보디아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도 푸놈펜이나 시엠립 같은 대도시에서 기본적인 스튜디오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월 33만 원에서 53만 원 정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24시간 보안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 고급 아파트는 월 67만 원에서 107만 원 정도입니다. 시골이나 소도시에서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식비도 매우 저렴해서 현지 음식 한 끼는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이고 서양 음식은 1,700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집에서 요리한다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한 달 식료품 비용은 1인당 약 13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흔한 교통수단은 툭툭으로 도시 내 짧은 거리 이동에 1,300원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오토바이 임대는 월 6만 7천 원에서 10만 7천 원이고 시내버스는 거리에 따라 8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침실 1개 아파트의 공과금, 전기, 물, 인터넷, 쓰레기 수거 포함 평균 월 6만 7천 원에서 13만 5천 원입니다. 캄보디아의 인터넷은 속도가 안정적이며 가정용 인터넷 패키지는 월 13,500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여가와 오락도 저렴해서 커피 한 잔은 1,300원에서 4,000원, 영화 티켓은 4,000원에서 6,700원, 전통 마사지는 6,700원에서 13,500원 정도입니다. 푸놈펜과 시엠립에서는 국제적인 레스토랑과 바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 도시들은 외국인 거주자와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요약하자면 독신자는 푸놈펜에서 월 94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고 소박한 아파트를 임대하면 월 67만 원에서 8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번호 15. 캄보디아 여행 팁. 캄보디아는 고풍스러운 매력, 친절한 사람들, 저렴한 생활비로 유명한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순조롭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많은 국가의 시민은 국경에서 비자를 받거나 입국 전에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국경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공식 통화는 옐, KHR이지만 특히 관광 관련 거래에서는 미국 달러, USD, 단원리 사용됩니다. 1,300원, 6,700원, 13,500원, 1달러, 5달러, 10달러 같은 소액 지폐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거스름 또는 종종 옐로 받습니다. ATM은 흔하지만 일부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같은 사원이나 고대 유적을 방문할 때는 어깨와 무릎을 덮는 정중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민소매 티셔츠나 짧은 바지를 입으면 입장이 거부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돗물은 직접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은 이생수를 사용하세요. 열대에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모기태 치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유대하세요. 정글이나 외딴 사원을 탐험할 계획이라면 튼튼한 신발과 가벼운 긴 옷을 준비해 보호와 편안함을 더하세요. 택시나 툭툭을 이용할 때는 미리 가격을 협상하거나 패서프 같은 현지 라이드 쉐어링 앱을 사용해 과다 요금을 피하세요. 시장에서 쇼핑할 때는 응정이 문화의 일부이니 주저하지 말고 가격을 깎아보세요. 이로써 우리는 캄보디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이 정보들이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보는 참고요일 뿐이니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조사해보세요.